자연과 휴식이 있어 머물고 싶은 곳. 세진 민물장어. 몸에 좋은 국내산 장어를 부담 없는 가격으로 즐기는 곳. 맛있다. 여행 오듯 들려주세요. 안녕 IC에서 신대리 삼거리 지나 막현리. 세진 민물장어. 친노의 이제 대표격인 지금 현재 노무현 재단 이사장을 맡고 있을 정도로 상징성이 있는 인물인데요. 어쨌든 간에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대표가 과감하게 정무적 판단이라고 하면서 공천에서 컷오프를 시켰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우리 충청 민심이 지금 요동치고 있습니다. 과연 무소속으로 출마한 이해찬 의원의 후폭풍은 없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우리 의장님? 이해찬 의원이 누굽니까? 문재인 대표를 대통령을 만들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당 대표를 만드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대통령을 만들 때는 양산의 자택에까지 찾아가서 막걸리를 먹으면 밤새도록 막걸리를 먹으면서 어떻게 보면은 달래고 꼬시고 해서 대통령까지 나가게 만드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친노의 좌장인 우리 이해찬 의원이 공천을 못 받았다는 것은 결국 친노를 어떤 부분인가를 쳐내려고 한 거 아니냐 하는 데에서 지금 아주 크게 반발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무소속 출마까지 자기는 나가겠다. 그런데 지금 그거를 이렇게 공천에 배제된 원인 중에서 하나는 실질적으로 2월 달에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거기에 새누리당에 우리 박종준 후보가 42%가 나오고 이해찬 후보가 22%가 나왔다는 것을 이미 당에서는 알고 있었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당선 가능성에 사실 없다 하면서 친노에 다른 분들은 몇 명을 살리면서 최고 좌장인 우리 이해찬 후보를 이렇게 친 거 아니냐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말이 나오지만 진짜로 정세균 후보, 정세균계도 이렇게 변명을 하면서도 마찬가지로 친노의 좌장인 이해찬 의원 후보를 친 거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 그 얘기죠. 네. 뭐 어떤 분들은 뭐 이해찬 의원과 김종인 대표와 88년도에 그 선거 관악 의뢰에서 붙었던 28년 전에 뭐 악연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우리 김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이제 후폭풍이 좀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니 어쨌든 간에 뭐 탈당을 했기 때문에 크지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해찬 총리는 DJ와 노무현이를 만든 사람이에요. 또 DJ를 할 때 핵심 참모했던 분이 두 사람인데 선거대책 그 본부장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김한길과 이해찬이에요. 실제는 이해찬이라고 하면 DJ하고 YS하고 이제 다 이제 이 세상을 등지신 분들 이분들을 빼놓고 김근태나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 중에 사실은 그 운동권의 대부라고 해도 이제는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거예요. 이 역사의 이 저기라는 게. 그래서 저는 분노를 김종인이나 이런 분들한테 하는 게 아니라 친노 패권이 이렇게 무섭구나. 왜냐하면 자기 모습, 자기의 기득권이나 자기의 잘못된 것들을 감추려고 또 그런 걸 유지시키려고
김종인이라는 이런 국보위에 어떻게 보면 광주 학살이나 이런 그 이 민정당 태동에 전두환이나 군사독재 태동에 그 브레인이었던 사람이 거꾸로 이쪽에 와서 이쪽에 있는 사람들을 다 쳐내는 이런 거이기 때문에 지금 가만히 있는 친노나 가만히 있는 민주 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실제 지난 60년의 모든 그 이 성과가 그 성과 자체를 부정시키는 거예요. 김종인의 지금 이 칼날이. 그래서 사실은 지금 모든 그 민주 세력이라 하는 사람들이 부글부글 끓지만 사실은 그것들의 대가가 원인 제공을 누가 했느냐? 그건 또 역시 운동을 했던 민주 세력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김대중 정권과 노무현 정권을 이미 잡았었는데 그것이 국민들한테 평가를 제대로 못 받은 거예요. 그렇다면 심기일전에서 다시 그 평가를 잘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 평가를 어떤 방편인데 이런 형태, 지금 김종인이라는 사람, 저는 5월 동지에 나오는 서시 같아요. 부차도 아니고 부천도 아닌 서시 하나가 이 나라를 이 민주 세력이라는 이 민주 세력 편을 완전히 분열시키고 사분을 시키고 또 국민의당과도 이관계를 써가지고 거기도 찢어버리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누구한테 도움이 되느냐 하면은 새누리한테 이 형편없이 정치를 이어가는 이 새누리한테 결국은 도움이 되는 이 서시 같은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또 다른 쪽에서 한번 보죠. 한번 다른 쪽에서 보죠. 문재인이가 왜 김종인 대표를 불러왔는가? 우리가 토론을 하면서 차도살인에 가깝게 차도살인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냐 해서 불러온 거 아니냐 했는데 지금 현재 가장 그래도 그 열린당부터 쭉 왔을 때 왔던 이런 사람들을 쳐버리는 그런 관계에서 보면은 이분이 와서 여러 가지를 일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지금 이해찬 의원을 치면서 야 문재인과 전화를 했느냐 안 했느냐가 지금 여러 가지로 나오죠 여러 번. 네. 그렇지만은 이미 그거는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 해서 이미 방송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과 모를 턱이 없다. 암묵적으로 동의했다. 그렇죠. 왜 그러냐면 여기에는 그뿐만 아니고 여러 사람들이 쳐야 될 사람들이 여러 명 있었어요. 근데 그분에서도 나가면서 함께 가면서 야 이번에는 확실하게 문재인의 사람을 심어주자. 문재인의 사람을 잡자. 왜? 자기가 대통령을 나가는데 대권을 나가는데 걸쩍거리는 사람을 없애는 거 아니냐. 저는 이런 쪽에서 봤기 때문에 좀 다른 쪽에서 볼 수 있는 거 아닌가. 저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이념이 다르고 색깔이 다른 김종인을 데려다 놨다. 그렇죠. 좀 아이러니하지만은 어쨌든 간에 자 그렇다면은 자 이해찬 후보가 지금 탈당을 해서 이제 무소속 출마를 하게 되면은 이쪽 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해찬을 공천을 줬을 때와 공천을 안 줬을 때와의 판세 분석을 했을 거 아닙니까? 나름대로. 그렇죠? 그렇다면은 버렸을 때 판세가 좋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정무적으로 이해찬을 컷오프를 시킨 게 아니냐.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건 왜냐면 지금 이해찬 후보를 우리 충청민들은 그래도 이해찬 뭐 충청도니까 밀고 있지만은 김종인 대표가 볼 때는 너 하나 죽음으로써 모든 사람들이 뭐 산다 뭐 이런 개념 아닌가요? 아니 지금 이게 이제 소설인데요. 예를 들어 소설인데 아까 말씀하신 뭐 그 2월달에 그 여론을 조사해 보니까 42%대 22% 됐으니 그 뭐 이해찬을 쳐서 아니, 다시 그러니까 뭐 이제 경쟁력이 좀 떨어진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경쟁력이 없으니 이렇게라도 극약 처방을 해가지고 경쟁력도 올리고 민주당도 살리고 더불어민주당도 친노 좌장을 쳤다라는 명분도 살리고 여러 가지 한다는 소설을 쓰시는 건데 소설치고는 꼼수죠. 그럼. 네, 너무 그러니까 이 얘기 아니에요. 네. 경쟁력이 낮으니까 이해찬 후보를 컷오프를 시켜서 무소속으로 출마하고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후보를 안 내고 안 내든가 약한 자를 내서 약자를 내고. 내서 그러니까 이게 삼류 소설이라는 거예요. 이게 정치라는 게 정치라는 게 이런 겁니다. 어떻게 보면 권모술수가 난무하고 뭐 이렇게 복잡하고 뭐 더티하고 뭐 더럽고 그런 걸로 얘기하는데 권모술수가요. 잘 생각해 보세요. 권모술수가 좋은 데에서 좋은 꾀로 되면 그게 지혜입니다. 지혜. 나쁜 곳에 쓰면 권모술수인데 그 권모술수라고 하는 것들을 잘 보면 그게 꾀인데 좋은 곳에 그런 꾀를 쓰면 하나는 나쁜 쪽으로 가면 권모술수고 좋은 쪽으로 가면 지혜입니다. 이게. 그런데 정치가 아름답죠. 실제 모든 사람들을 편안히 살고 뭔가를 보장해주고 하는 그런 제도적인 거나 이런 것들을 모두 삶이 다 정치에서 결정이 되는 거거든, 일반. 그런데 이 정치를 그렇게 추잡하게 만드는 또 그리고 이런 것들도 지금 그렇습니다. 이게 그 사람들의 성격이나 그 사람들의 정체성이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해서 아름다운 사회로 만들자고 하는 게 정치지 더러운 것들을 보고 재미로 하자고 하는 것들이 정치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김정인이라는 사람의 머리에 무엇이 들었는지 저는 궁금합니다. 사실은. 자, 예. 아니, 지금 이제 자꾸 이제 좀 얘기가 자꾸 비약되는데, 자, 오늘 얘기는 과연 이제 이해찬 의원이 탈당을 해서 이제 무소속 출마를 하게 되면은, 자, 그 다음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부분을 좀 얘기 좀 해보세요. 자, 지금 현재 그 지역에 시의원들이 있습니다. 시의원이 세종시에 15명인데 7명이 지금 이해찬 의원이 공천 준 사람들이 지금 민주당 쪽, 더민주당 쪽에 있는 분들이 7명인데 이분들도 함께 탈당을 한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거기에 현재 탈당을 이루고 있는 사람들이 러시를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해찬의 힘이 그렇게 약하게 흘러가지는 않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이해찬 의원이 그때 당시에 당선될 때는 11만이었습니다. 그 지금 22만이 됐습니다. 지금은. 그렇다면은 이해찬 의원이 생각하고 있는 거랑은 전혀 다른 표가 나올 거 아니냐. 또 새누리당에서는 더 집중적으로 공격을 해갖고 그 지역을 새누리당의 텃밭으로 만들는 거 아니냐.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건 어떻게 보세요? 저는 당선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지금 이제 세종시장 이춘희 시장도 사실은 탈당을 고려를 했는데 이해찬 만류를 했다 그러죠. 일 총리가 사실은 여러 가지 그거하고 시정하고는 관계가 없으니 또 뭐 관계가 있다 할지라도 시정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냥 잔류를 해라 그런 건데, 이미 지금 말씀했듯이 세종시의 전체 시의원과 시장과 모든 게 다 똘똘 뭉쳐 있고, 실제 구도심과 신도시가 있는데 그 신도시와 구도시 사람들도 실제는 공무원들이 많죠. 신도시에는 많은 분들이 왔으니까. 그리고 유입된 인구들이 사실은 실제 젊은 사람들이에요. 공무원을 하고 있어도 젊은 사람이고 밖에서 유입된 사람들도 젊은 사람이기 때문에 실제 그 사람들은 진보적인 성향과 뭔가 개혁적인 성향들이 공무원이라 할지라도 있다. 그래서 구도심과 신도시 그리고 세종시 원안서부터 완성시킬 수 있는 사람 한 번 정도는 더 시켜줄 수 있는 사람 해가지고 당선 가능성은 높다고 저는 봅니다. 높다. 저는 또 다른 쪽에서 보면 당선 가능성이 사실 희박합니다. 왜 희박하냐면 이미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때 당시에 4년 전에는 11만 밖에 없었는데 지금 22만, 23만이 된다면 거기에 따르는 거에 따라서 전혀 틀린 게 나온다는 거죠. 그렇죠. 공무원 유권자가 많이 늘었죠. 아무래도. 그렇죠. 또 하나는 여기에는 이미 벌써 털을 잡고 일찍이 4개월, 5개월 전에 내려왔던 이 청와대의 경호실 차장이 와서 지금 털을 잡고 있기 때문에 또 틀리고, 또 하나는 당을 공천을 받지 않고 그냥 나갔을 때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을 개인적으로 얼마큼 신임을 했느냐. 저는 여기에 따라서 진짜 당락이 좌우되는데 굉장히 희박한 거 아니냐. 만약에 제가 소설 같은 얘기 좀 제가 지금 이해찬 의원이라면은 저는 이번에 출마 안 합니다. 왜 안 했냐. 다음번에 대권 이제 바로 1년 후만 이제 시작이 되는 이 대권 후보에 들어가서 뭐를 만들 건가 하는 거지. 만약에 여기 가서 이분이 당선이 안 된다면은 진짜 거기도 못 가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깨끗하게 장관 총리까지 지냈기 때문에 이번에는 한번 좀 참아줘야 되는 거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제가 이 본외로 지금 이제 이런 구도를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지금 이해찬 의원이 청양 출신인데요. 충남. 청양 출신 대권 대망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다 몰살을 당했어요. 이완구 전 국무총리. 그렇죠, 완전. 자, 윤상현 친박계 어제 공천에서 탈락이 됐습니다. 이분도 청양입니다. 그리고 이해찬 의원까지 지금 청양입니다. 공교롭게 청양 출신 이 출신들이 지금 제거가 되는 스토리입니다. 지금 우리 대전의 청양 출신 이장우 의원 하나 남았습니다. 이런 거 생각 안 해봤죠? 지금 아주 멋있는 겁니다. 네, 네. 아유 진짜 예리한 지적. 네, 아니 왜 청양 출신을 이렇게 못 살게 굽니까 이거? 아니 청양 출신을 못 살게 우는 게 아니라 지금 가만히 아니 이한군 총리도 그렇고 아니, 이해찬 그러니까 총리도 그렇고 이제 공교롭게 이제 이 청양 출신들인 것 같은데 윤상현 의원 저는 이제 옆에 부여 출신인데요. 청양 출신이 산골이에요. 청양이 그러니까 인물이 많이 나온 아니, 거예요, 글쎄, 그죠? 부여에서도 아주 산골로 취급을 해요 거기를. 그렇죠, 큰 산이 있어요. 거기 들어가기 힘들어요. 그런데 그래서 그런지 보면은 다들 다혈질이야 보니까. 원래 그런 아니 보니까 보세요. 아니 이완구 총리도 저기 하면 좀 버럭이죠. 이해찬도 버럭이죠. 이해찬도 버럭. 네, 버럭이죠. 이장우도 버럭이죠. 거의 맞죠? 버럭과에 가깝죠. 뭐 윤상현도 버럭에 가깝죠. 맞아요. 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그렇네. 또 그렇게 보니까 또 아니 지세가 버럭파가 그런지 뭐가 그런지 하여튼 좀 세요. 세요.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이게 아니 제가 지금 이렇게 해보니까 이게 생각을 안 해봤죠. 아니 저도 이렇게 보니까 다가 그래요. 다가 성격이 아니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예전에 예. 또 하나 있어요. 저 돌아가신 김학원. 김학원. 그분도 예, 청양이에요? 청양이에요. 청양인데 맞습니다. 그분은 점잖아요. 청양 그 동네에 조금 벗어난 데가 오죠. 그 보면 실질적으로 우리 이 충청권에 있는 분들이 사실은 그 가슴에 있는 것들을 꼭 참고 뭔가 이렇게 꾸준히 하는 건데 우리 청양 출신들은 아닌 것 같아요. 보니까 바로바로 표현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게 청양 출신인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우리 이해찬 의원께서 이제 무소속이 됐는데 어쨌든 간에 향후 진짜 당선이 될지 무소속으로 또 낙천이 될지 이게 뭐 궁금한데요. 어쨌든 간에 우리가 지켜보도록 하고요. 아니, 저는 이게 당이 그렇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게 정체성이라는 게 이렇게 전혀 없이 가버리면 이게 웃기는 정치가 되는 거예요. 김종인을 보고 새누리당 사람들이 김종인의 지지를 해야 될지 아니면 또 다른 사람을 보고 새누리당에 또 저기를 해야 될 건지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게 정체성이 혼돈이 되면 정치도 웃겨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공천은 고도의 정치 행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의 잣대로는 잴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간에 이해찬 의원의 탈당에 따른 무소속 출마에 대한 후폭풍에 대해서 두 분과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